자, 오늘은요, DNA와 관련된 약화나악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약화나악 결합은 다른 말로 하면 비공유 결합이란 거죠. 이 약화나악 결합은 전에도 한번 다뤘는데요. 바로 단백질 파트에서 다뤘었죠.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이 이제 펩티드 결합으로 쭉 연결이 되면은 단백질의 1차 구조가 되죠. 이런 폴리펩티드의 단백질 1차 구조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단백질이 기능을 하려면 3차 구조의 단백질로 적절하게 접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폴딩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고유한 3차 구조로 접히도록 해주는, 즉 단백질에서도 1차 구조에서 3차 구조로 접히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는요, 약화나악 결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백질 같으면 참고적으로 여기에 이황화 결합도 있기는 한데요. 이황화 결합은 공유 결합이었죠. 이황화 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 약화나악 결합, 그러니까 약화나악 결합이라고 하면 수소 결합이나 이온 상호작용, 이온 결합 같은 거죠. 또 소수성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반데르발스임, 반데르발스 결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약화나악 결합이요, 단백질의 고유한 3차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이 DNA에서도요, DNA에서도 약화나악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dsDNA, 그러니까 이중나선의 DNA 구조를 안정화시켜 주는데 이 약화나악 결합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구아닌과 시토신 염기산 간에 형성되는 상보적인 수소결합이 있더라. 이 상보적인 수소결합, 영어로는 Complementary Base Pair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DNA에서요, 아데닌은 티민 염기와만 수소결합을 2번 하고요, 구아닌은 시토신과만 수소결합을 3번 하죠. 이런 염기들 간의 상보적인 수소결합을 통해서요, DNA 구조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이 DNA를 구성하는 두 나선이 있다고 했을 때요, 각각의 염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이 안쪽에 염기들이 존재를 할 텐데 각각 아데닌은 티민, 구아닌은 시토신과 이런 상보적인 수소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나선의 DNA로요, 서로 가깝게 붙어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내용, 염기들 간의 상보적인 수소결합을 한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바로 위아래에 있는 염기들 사이에, 위아래 염기들 사이에 베이스 스태킹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스태킹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이스는 염기를 말하는 거죠. 염기가 베이스고요. 스태킹이란 말은요, 원래 스택이란 단어가 뭐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를 스택이라 그러죠. 차곡차곡 쌓는 걸 스택이라 그러는데, 베이스 스태킹은 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염기들이 위아래로 쌓일 때 이 위아래 염기들 간에 소수성 상호작용과 반데르발스 힘이 생기면서요, 이 전체적인 구조가 안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가운데 쪽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이게 다 지금 염기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 오른쪽에 빨간색 염기를 A라고 표시를 만약에 해보고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염기를 뭐 티민이라고 만약에 표시를 해보면요, 이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 상보적인 수소결합이 일어나서 안정화된다는 거는 1번의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2번의 설명은요, 이 빨간색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을 때 위아래로 또 다른 염기들이 있죠. 만약에 아래에 있는 염기를 뭐 구아닌이라고 한다면요, 이 위아래에 있는 염기들 간에 소수성 상호작용이랑 반데르발스 결합이 생기면서 이 구조 또한 안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베이스 스태킹, 즉 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염기들 간에 위아래로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이 전체적인 구조가 안정화되더라,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자, 이 베이스 스태킹은 염기 서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어떤 염기가 오든 이 염기 서열 자체는 상관이 없고요. 염기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인상기에 있는 음전하를 소듐이나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이 서로 결합을 해주면서요. 이온 결합, 이온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즉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이런 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DNA를 구성하는 슈가 포스페이트 백본 자체는요. 인상기 때문에 음전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존재를 합니다. 음전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닥이요. 가깝게 위치하는 게 반발력이 생긴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세포 안에서는요. 지금 주변 환경이 다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에는 소듐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런 양이온들도 풍부하게 존재를 할 겁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나 소듐 이온 같은 이런 양이온들이요. 이 음전하를 띠는 인상기 주변에서 붙게 되면서 적절하게 붙게 되면서 이 음전하 사이의 반발력을 조금 상쇄시켜준다. 상쇄가 되면 이중나선의 DNA로 이렇게 음전하들이 가깝게 위치를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이 반발력이 상쇄돼서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게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dsDNA, 이중나선의 DNA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약한화학 결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빠르게 그림을 가지고 한번 리뷰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상보적인 수소결합이 있다 했죠. 염기들 간의 상보적인 수소결합, 그러니까 아데닌은 티민과 수소결합을 2번 하고요. 구아닌은 시토신과만 수소결합을 3번 하니까 이 두 가닥의 DNA 나선은요. 서로 가깝게 위치할 수 있고 구조가 안정화된다 했고요. 자, 두 번째로 베이스 스태킹을 얘기했었죠. 즉 위아래로 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스태킹이 일어나면서 소수성 상호작용과 반데르발스임, 반데르발스 결합이 일어난다 했고요. 이 베이스 스태킹은 염기 서열과는 상관이 없다 했죠. 그냥 염기들이 이렇게 쭉 납작하게 쌓이면서 위아래 염기들 간에 이런 소수성 상호작용, 반데르발스 힘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나선이 안정화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인상기에는 음전하가 항상 있다고 했죠. 이 DNA를 구성하는 슈가 포스페이트 백본에는요. 음전하가 이렇게 항상 원래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닥의 DNA 나선이 음전하 때문에 반발력이 있기가 쉬운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주변에 양이온들이 존재를 한다 했죠. 소듐 이온이나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들이 항상 많이 있어서요. 주변에 이런 양이온들이 끼어 들어가게 되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온 상호작용, 이런 이온 결합들을 하면서 음전하 사이의 반발력을 좀 상쇄시켜 주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DNA 구조는 안정화가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